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회 유치를 선언한 뒤 한 달 만인데 개최지 선정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강원도의 발걸음이 바빠졌습니다. 강원도와 2018 평창 기념재단, 국내 11개 동계 경기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3개 기관은 업무 협약을 맺고 올림픽 등 국제대회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IOC의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지정돼 내년 1월 개최지 선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밟은 것이 사실입니다. 유치는 사실상 확정적이다.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견이 별로 없고 경쟁이 없는 상태여서 2018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 대회가 가능하다는 것이 강원도의 기대입니다. 유승민 IOC 위원도 IOC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IOC에서 사실 이 평창 기념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2024년 동계 유스 올림픽을 또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하지만 2012년 1회 오스트리아 대회와 2016년 2회 캐나다 대회의 성과를 분석한 보고서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대회 개최 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도 아직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의 마중물 대회 성격으로 이 대회 유치를 추진했지만 최근 같은 민감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북한 효과 여부도 불확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활용하고 유산을 발전시키는데 이만한 대회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최지 선정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3개월. 선정 여부는 내년 1월 스위스 로잔 IOC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춘천의 한 노숙인 요양시설에서 벌어진 불법과 인권 문제 등을 지난 3월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여러 가지 인권 문제가 드러났는데요. 특히 노숙인들의 정신병원 입원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문화방송은 지난 3월 춘천의 한 노숙인 요양시설에서 사슴 불법 도축이 이뤄졌고 노숙인들도 동원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동원 여부를 비롯한 노숙인들의 인권 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시설 측은 이런 문제를 부인했습니다. 정말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제보를 하는 것인지 단지 여기 시끄럽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그 취지가 좀 순수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이 사실은 안타깝고요. 하지만 5개월간의 조사 결과 적지 않은 노숙인 인권 침해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노숙인 정신병원 입원 사례가 문제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춘천 노숙인 시설 입소자 86명 중 정신병원에 입원한 노숙인은 21명. 21명 모두 정신병원 입원을 스스로 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한 노숙인의 경우 약물을 잘못 먹어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입원됐고 입원 신청서도 스스로 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신장애가 있는 노숙인 2명도 입원 형식에 대한 이해와 결정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스스로 입원을 원한 것처럼 됐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본인이 퇴원을 원하면 즉시 퇴원 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된 노숙인 중 7명이 시설 직원에게 여러 차례 퇴원 의사를 밝혔지만 즉시 퇴원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설에서 노숙인을 병원으로 돌려보내고 병원의 퇴원 처리를 취소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노숙인 요양시설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기관에 성실하게 하고자 했던 부분들이지만 거기에 대한 것조차도 판단을 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내리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 시설은 한 종교단체가 춘천시에서 위탁받아 30년 넘게 운영 중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숙인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춘천시장에게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119 구급대는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운영이 되고 있지만 가벼운 상황에도 쉽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또는 두통 때문에 심지어는 눈이 충혈돼 119를 찾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환자가 그리 붐비지 않는 오후 시간, 응급의료센터에 끊임없이 구급차가 드나듭니다.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도 있지만 예약한 진료를 받으러 왔거나 가벼운 증상에도 응급실을 찾은 환자도 많습니다. 충혈이 돼서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가 있었는데요. 그 공교롭게도 그 환자 방문했을 때 심정지 환자가 같이 내원을 해가지고 환자도 힘들고 저희도 중증 환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증 환자의 상당수는 119 구급 차량을 타고 병원을 찾습니다. 이러다 보니 도내 비응급 환자 이송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25,260건인데 건수로는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 만 명당 출동 건수로 환산해보면 전국 광역시도들 가운데서도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설구급차는 짧은 거리를 이용해도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 119를 찾는 겁니다. 지난 2016년부터 거짓으로 위급 상황을 알리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허위 신고라고 판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 도내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심정진환 환자를 제때 비응급 환자를 이송하느라 제때 이송하지 못해서 이제 저희가 치료 시도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진료 목적이나 이제 술에 취하셨을 때는 택시를 이용해서 병원에 가시는 게 현장에 가기 전에 실제로 위급한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처벌 규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 정작 구급차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금은 산행 문화가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에는 등산객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국립공원 태백산에서 땅에 파묻힌 쓰레기가 대규모로 발견돼 국립공원 관리소에서 대대적인 수거에 나섰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산 정상 천재단 인근 만경대 산 중턱에 오르자 땅속에서 파낸 쓰레기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파낸 쓰레기 양만 5톤에 이를 정도입니다. 쓰레기 대부분은 라면 봉지나 술병, 맥주캔 등 등반객들이 먹고 버린 겁니다. 1988년 8월 15일이라는 제조일자가 남아있는 등 대부분 30년 정도 묻혀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공원 공단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1시간 넘게 수거 작업을 벌였더니 쓰레기를 담은 포대가 100개 넘게 쌓입니다. 태백산을 찾아오는 모든 시민들이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저희가 보관하는 데 일조했다. 이것이 저희한테 상당히 오늘 보람된 하루였습니다. 국립공원 사무소 측은 아직 파내지 못한 쓰레기 양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작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저희들이 1차로 먼저 한 3톤 정도를 먼저 굴치 수거를 했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 나머지를 지금 굴치 수거할 예정입니다. 태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11월 중에 모아놓은 쓰레기를 헬기로 옮겨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쓰레기 되가져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릉 등명원 해변 철로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주민들은 관광지 이미지를 해친다며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의 조정 아래 관광지에 어울리는 경관 펜스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강릉선 KTX가 동해역까지 연장 운행되는 영동선 등명해변 구간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열차가 오고 가는 곳이지만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방호 울타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철도공사가 울타리 설치를 추진하자 관광지 미관을 해치고 시야가 가린다며 지난 8월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권익위가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강릉시, 주민들과 석 달간의 조정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등명해변 철로 양쪽에 경관 펜스를 설치하되 관광객의 통행이 잦은 100m 구간에는
바다를 볼 수 있게 1.6m 높이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자체적인 안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미관도 살리고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충족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차량이나 관광객들의 통행이 원활하도록 최대한 철로에 가깝게 펜스를 설치하고 건널목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관광지에 어울리고 안전도 지킬 수 있는 결정을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넘어다니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불안하게 생각했는데 좀 시각적으로 당분간은 좀 저희들이 적응하기는 힘들겠지만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KTX 운행에 따른 철도 분진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해변 접근성 대책은 찾지 못했습니다. 철도공사는 다음 달 중순부터 경관 펜스 공사를 시작해 11월 말에 준공하고 12월 중순에 동해역 KTX 시범 운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금강산 관광재개 범강원도 민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관광 재개를 위해 금강산 관광 희망자를 모집해 방북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금강산 관광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라며 10년을 넘게 멈춰온 금강산 관광을 도민들의 힘으로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강산 개별 관광이 UN 대북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며 전국적으로 희망자들을 모아 올해 안에 통일부에 금강산 개별 관광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21주년이 되는 다음 달 18일 고성에서 평화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원주 기업도시가 사업 착수 15년 만에 도시 조성을 마치고 오늘 11월 6일 준공식을 갖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으로 지난 2005년 시작된 지식 기반형 원주 기업도시 개발은 사업비 5,202억 원을 들여 지정면 가곡리와 심평리 일환 520만 제곱미터터에 지식산업 용지와 단독, 상업, 공동주택 용지 등을 단계별로 조성해 지난 9월 전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준공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며 사생대회와 글짓기 대회, 축하 공연과 다양한 체험 행사 등이 마련돼 시민들을 위한 축하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의 입장권 예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강릉국제영화제 사무국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강릉아트센터와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그리고 CGV 강릉 홈페이지를 통해 개막식과 폐막식의 입장권 예매를 시작합니다. 일반 상영작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예매가 시작되며 입장권 가격은 5,000원이고 강릉아트센터 상영 영화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는 다음 달 8일 오후 6시에 강릉아트센터에서 개막식이 열리며 11월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세계 30개국 영화 73편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영풍 아연 재련 공장을 다시 유치하겠다는 권성동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의당 강릉시 위원회가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 강릉시 위원회는 심각한 환경 오염과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옥계 영풍 재련소를 관광 테마파크를 앞세워 다시 유치하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또 강릉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살고 싶은 강릉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풍 재련소 유치 철회로 증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권성동 국회의원은 강릉 상공회의소 주최 초청 간담회에서 옥계 영풍 아연 재련 공장을 유치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11월 3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민병희 교육감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잊혀진 독립운동 역사를 복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 교육감은 어제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11월 4일 원주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학생 독립운동이 펼쳐진 도내 6개 학교에 입간판을 달아주고 11월 2일에는 광복회와 함께 강원 학생 평화통일 한마당을 여는 등 독립운동 역사를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11월 4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기지나 군사시설로 인해 소음 피해를 겪는 학교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이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양구의 김규호 강원도 의원은 강원도교육청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주변 소음 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학교가 겪는 소음 피해에 대해 도교육감이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이와 관련된 상위법이 없는 데다 소음 제공 주체는 국방부라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최장도로 터널인 서울 양양고속도로 인제 양양터널에서 도로터널 사고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오늘 실시됩니다. 훈련은 큰 지진이 발생해 터널에서 차량 8중 추돌 사고와 유조차 폭발, 그리고 화재로 인해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서 이루어집니다. 훈련에는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강원도, 강원지방경찰청 등 19개의 관계기관 26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훈련으로 인해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이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동홍천 IC에서 서양양 IC 구간을 전면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월군이 국내 여름 휴가지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론조사업체 컨슈머 인사이트가 시민 18,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름 휴가 여행 종합 만족도 조사에서 영월군은 1000점 만점에 761점을 받아 765점을 받은 전남 담양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정선과 평창이 상위 10개 시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역시도 평가에서는 강원도가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0 화천 산천어 축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화천군은 내년 1월 4일에 개막하는 산천어 축제를 앞두고 화천읍 중앙로 일대 선등거리에 산천어 등 2만 7천 개를 매달 아치형 구조물 설치를 마무리하는 등 사전 기반 조성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축제장 결빙을 위해 가물막이 설치 공사에 들어가고 전국 각지의 양식장을 통해 180톤 이상의 산천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